중세시대 영문 서치를 배우려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영어 필기체 카퍼 플레이트를 배우려고 해요. 카퍼 플레이트는 유럽 중세시대 1500년도 전쯤에 만들어진 영어 글씨며 주로 왕실에서 명예나 지위 같은 상장에 쓰인 글자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영어 스펠링 중 가장 아름다운 영어 필기체라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이드지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가이드지를 보면 음악의 앞보같이 많은 줄과 55도의 사선이 있어요. 많은 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일정 칸마다 조금 더 두꺼운 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두꺼운 줄 위로 카퍼 플레이트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선이 있는데 이 사선의 각도는 5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카퍼 플레이트는 기울어져 있는 영어 필기체인데 이 각도가 5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지에 나타나 있는 사선 기준으로 기울이면 돼요. 먼저 기본 형태 O형을 배울 거예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멋진 카퍼 플레이트를 쓸 수 있으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두꺼운 선과 사선 위로 원을 그려줄 건데 첫 시간이니 크게 그려보도록 해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그리고 사선을 보면 겹쳐진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으로 원을 예쁘게 그려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사이에 있는 겹쳐진 중심으로 한 번 더 원을 그려봐요. 마지막으로 두 원을 감싸는 원을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줄 거예요. 타원이 되도록 감싸보세요. 이렇게 3번 정도 더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도 원을 그리고 이제 두 원을 감싸는 원을 그려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도 원을 그리고 이제 두 원을 감싸는 타원을 그려요.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도 원을 그리고 여기서 두 원의 중점의 각도가 55도 기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두 원을 감싸는 원을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가운데에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상상하고 타원을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해봐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봐요.
선생님의 원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원을 2개 넣어 볼까요? 아래쪽 원, 그리고 위쪽 원. 선생님이 너무 옆으로 원을 길게 늘어뜨린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해 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번엔 너무 얇게 원을 그려서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도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원이 있다 생각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원이 있다 생각하고 타원을 그리면 큰 도움이 돼요. 원을 넣어 볼까요? 이번엔 2 원이 잘 들어갔어요.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3번 정도 더 연습해봐요. 가운데 원이 있다 생각하고 원을 그려요. 선생님보다 원을 빨리 그려도 느리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빨리 그리고 느리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느덧 3번의 연습이 끝났네요. 이렇게 기본 형태 원이 끝났어요. 이번엔 기본 연결부 2가지, 곡선과 물결선을 배워볼 거예요. 소문자 앞과 뒤에 들어가는 연결 부분이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연결부 1번 곡선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바깥쪽으로 둥글게 그려주면 돼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바깥쪽으로 함께 3번 정도 연습해 볼까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천천히 그려보아요. 상황에 따라 곡선이 급격히 올라갈 수 또는 낮춰질 수 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예쁜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연결부 2번 물결선은 곡선과 같이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태극기, 태극무늬에 태극과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태극무늬에 태극과 같이 함께 3번 정도 연습해 볼까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물결선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그려봐요. 물결선도 상황에 따라 물결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곡선과 물결선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연결부 2가지를 가지고 소문자 A를 그려볼 거예요. 기본 형태 원을 4칸에
맞추어 그려봐요. 사선의 기울기에 맞춰서 소문자 A의 기둥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만 55도의 사선에 맞추어 그려주세요. 두 번째, 첫 번째 칸은 비어 있는데 이곳에 연결부호 2번 물결선을 세 번째 칸까지 그려주세요. 소문자 A 앞에는 연결부호 1번 곡선을 그려주면 소문자 A를 완성하였어요. 세 번 더 연습해 볼까요? 기본 형태 원을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55도에 맞춰 기둥을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에 연결부호 2번으로 물결선을 그려줘요. 마지막 A 앞쪽에 연결부호 1번 곡선을 그려주면 소문자의 완성. 두 번째 연습, 기본 형태 원을 그리고 사선에 맞추어 네 번째, 세 번째 기둥을 그리고 연결부 2번으로 물결선을 그려주세요. A 앞쪽에 연결부 1번 곡선을 넣으면 완성. 마지막 세 번째 연습이에요. 기본 형태 원, (55도에) 맞춰서 기둥을 그리고 연결부 2번으로 이어주세요. A 앞쪽에 연결부 1번으로 완성시켜주세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4칸을 이용하여 소문자 A를 배워봤는데 이 모든 걸 한 칸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악보 같은 가이드지에서 두꺼운 줄 위로 카퍼 플레이트를 써야 한다 말했어요. 바로 두꺼운 줄 한 칸 안에 작게 A를 써볼 거예요. 작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만큼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기본 형태 원을 한 칸에 맞추어 그려요. 기본 형태 원의 비율을 잊지 마세요. (55도의) 기울기에 맞추어 첫 번째 칸 절방 정도 기둥을 그려주고 연결부호 2번 물결선으로 연결부호를 그려주세요. 소문자 앞에 연결부호 1번 곡선을 그려주면 완성. 3번 정도 더 한 칸에 맞추어 연습해 볼게요. 기본 형태 원을 한 칸에 맞춰 그리고 (55도) 기울기에 맞추어서
절반 정도 기둥을 그려주고 연결부 2번으로 연결부를 그려주세요. A 앞에는 연결부 1번으로. 자, 한 번 더 기본 형태 원, 그리고 물결 앞에는 연결부 1번. 자, 한 번 더 기본 형태 원을 그려주고 기둥을 절반 정도 내려주고 물결부 2번 앞에는 연결부 1번. 이어서 소문자 D를 써볼 거예요. 소문자 D를 쓰기 전 구조를 알아보아요. 방금 전 썼던 소문자 A를 가져와 볼게요. A의 오른쪽 기둥에서 55도 사선에 맞추어 3칸까지 그려주면 소문자 D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소문자 D의 구조를 알아보았어요. 어렵지 않죠? 이번엔 소문자 D를 제대로 써볼게요. 기본 형태 원을 첫 번째 칸에 맞추어 그려요. 55도 사선에 맞추어 소문자 D의 기둥을 그려줄 건데 이번엔 세 번째 칸 끝에서 첫 번째 칸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줄 거예요. D의 기둥을 그려줄 때 수직에서가 아니라 사선의 기울기를 생각해서 내려주세요. 첫 번째 칸 절반쯤에서 연결부 2번으로 물결선부를 그려주세요. D 앞에 연결부 1번을 그려주면 소문자 D 완성. 세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기본 형태 원을 첫 번째 칸에 맞추어 그려주세요. 세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의 절반까지 기둥을 내려주고 연결부 2번으로 물결선을 그려주세요. D 앞에 연결부 1번을 그려주면 D 완성. 기본 형태 원을 첫 번째 칸에 맞추어 그려주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절반까지 내려주고 2번 물결선 그리고 앞에 연결부 1번 곡선을 그려주면 D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본 형태 원을 그려줘요. 55도 사선의 기울기에 맞추어서 세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으로 내려주고 연결부 2번 D 앞에 연결부 1번 그려주면 D가 완성되었어요. 오늘 기본 형태의 원과 곡선과 물결선 연결부 두 가지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응용해서 A와 D를 배워봤어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는 이와 같이 명언을 남겼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큰 힘을 쓰는 사람이다. 오늘 배운 것을 연습하면 다른 소문자도 금방 익힐 수 있으니 선생님이 응원할게요.